한국사의 이해 최송현입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입니다. 이 서대문 형무소는 일제가 국권 침탈을 시작하면서 만든 시설로 1908년 경성 감옥으로 시작해서 1912년 서대문 감옥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정해진 법과 규율을 어기면 그 벌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만 일제 때 정한 법과 규율은 그들이 조선을 다스리기 위해 만든 것이었죠. 따라서 일제는 독립을 위해 법을 어기며 저항했던 조선 사람들을 수용할 큰 교도소가 필요했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만행의 공간으로 이용됐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19년 3월 1일은 온 나라가 독립만세의 함성으로 뒤덮인 날로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며 자주 독립을 바랐습니다. 1919년 4월 13일은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러나 임시정부 탄생 후 미래는 장밋빛이 아닌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구속과 괴롭힘이 계속되었고 수많은 목숨이 이슬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세, 시위, 전투, 학생운동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독립운동은 멈추지 않았고 희망은 더욱 커져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규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일제가 어떻게 우리를 통치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제에 맞서서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고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자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른바 독립운동사라고 하는데요. 이 독립운동사는 요즘 한국인에게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힘드시더라도 공부하시다 보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또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운동이 일어난 여러 모습인데요. 독립운동의 큰 줄기를 살펴볼까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대한민국에서도 3.1운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그런 운동이었고 역사적 의의도 큰 운동이었기 때문에 1919년에 일어난 3.1운동을 조금 꼼꼼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한 행동이 아니라 우리 대중들이 일으킨 여러 운동들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독립운동의 여러 모습을 한번 볼까요?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이것을 몇 가지 이렇게 영역을 한번 묶어보면 한 5개 정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친일파가 있다? 미워 죽겠어. 그 다음에 일본 관리가 있는데 너무 혹독해? 그런 사람들에게 응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양 척식 주식회사라는 큰 회사가 있는데 농민들을 마구 수탈을 해. 저거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어 하고 그 건물을 파괴하거나 하는 이런 응징하는 운동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어. 그래서 보기를 들면 미국과 외교를 잘해서 우리 좀 독립 좀 시켜주면 안 되겠어? 라고 이런 외교 독립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보기를 든다 그러면 초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던 이승만이 바로 이런 노선을 걸었던 거죠. 세 번째 한번 영역을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것은 우리가 좀 실력이 모자랐기 때문이야. 그리고 앞으로 독립을 하려고 하면 조금 실력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실력을 키워서 언젠가는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되겠어.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실력을 키울까? 두 가지 해결책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대학을 만들어서 이 대학에서 훌륭한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그러면 사진을 보시면 우리도 일반 사람들이 세운 학교, 밀립대학을 만들자라는 분들이 이렇게 앞장섰던 분들이 사진에 나오네요. 두 번째는 외국 물건 많이 쓰지 말고 조선 사람이 입는 옷, 신발 이런 것들을 조선 사람들이 만들어서 조선 사람이 쓰자 하는 운동이 있은 거죠. 그것을 물산 장려 운동 그랬어요. 이 그림 바로 물산 장려 운동 때 포스터군요. 예, 조선 물산을 먹고 팔고 입고 쓰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이 조선에서 머무르다 보면 총을 가질 수도 없고 그리고 어디 싸울 때도 마땅치 않으니 해외에 나가서 자유롭게 무기를 구입해서 해외에서 총 들고 싸우자. 그래서 언젠가는 국내에 들어와서 조선을 해방시킬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은 거죠. 이것을 해외 무장 투쟁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아니야. 우리 많은 대중들이 힘을 뭉쳐서 시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을 독립시키자 하는 다섯 가지 방침이 있었던 거죠. 이 독립운동의 여러 모습 가운데서 우리 운동의 하나의 분수령이라고 하는 3.1운동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1919년에 3월 1일 날 운동이 툭 터졌어요. 물론 3월 1일 하루만은 아니에요. 4월 달까지 계속 전국에서 일어난 운동인데 그냥 3.1 운동, 3월 1일에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3.1 운동이 왜 일어났을까? 그 많은 사람이 왜 참여했을까? 첫 번째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를 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1910년에서 19니까 무슨 통치? 예, 무단 통치를 하잖아요. 그리고 무단 통치를 하면서 토지 조사를 한답시고 땅을 뺏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억압을 하니까 짜증이 나. 민족적인 모순이에요. 일본 사람 짜증이 나. 일본 지배자들 짜증이 나. 그 다음에 나는 못 사는데 이 잘 사는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사는구나. 이거 아니야. 라는 계급적인 모순, 민족적인 모순이 이제 쌓인 거예요. 그뿐일까요? 1910년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갑자기 운동이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1910년대도 막 여러 운동들을 해온 거예요. 잘 드러나진 않았지만 세 가지 운동이 있었어요. 일본이 무단 통치 때 정치의 자유를 허용했나요? 아니죠. 집회 자유를 허용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몰래 일본 사람 몰래 비밀 결사를 만들어서 언젠가 독립운동 할 거야. 비밀 결사가 있은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이 막 폭압을 퍼부었어도 학교는 그냥 함부로 못했던 거죠. 종교 단체는 다 손이 안 미친 거죠. 그러니까 학교나 종교 단체에서 일본을 비아냥거리는 뭐 이런 연극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문화 운동이 있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뭐죠? 일본이 오니까 못 살겠어 하고 막 파업도 하고 농민들이 일제에 맞서서 내 땅을 왜 뺏어가 이런 것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세계에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요. 자기 민족은 자기가 다스려. 자기 민족의 의견은 자기 민족이 결정하는 거야. 민족 자결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1917년에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러시아에서도 자기 민족의 운명은 자기가 결정하세요. 이런 거예요. 이런 모든 분위기가 어우러져서 3.1운동이 일어났다. 이제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났나 볼까요? 3.1운동이 이제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준비할 때는 종교계치 지도자하고 지식인들이 우리는 이래서 독립해야 돼라고 독립선언서를 준비했어요. 이 독립선언서가 나오고 근데 이분들은 그냥 지금 사진에서 보듯이 저 시위에는 참여를 안 했는데 3월 1일 날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어떤 사람이 읽자마자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조선 독립 만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오후 2시부터. 그런데 이 시위가 이제 밤이 될 때까지는 서울시 바깥으로 퍼지고 드디어 중소도시 그다음에 시골의 장터까지 막 온 나라로 시위로 번지가 됩니다. 약 2개월 동안 이렇게 시위가 번지니까 일제가
이거 놔두면 안 되겠네 해서 군대, 경찰, 소방대원들 온갖 물리력을 동원해서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원에서 오늘날 화성이죠. 화성에서는 제암리 마을을 막 탄압을 하고 포기를 하나 만들면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죽여버린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무자비한 탄압을 합니다. 그렇게 탄압이 쏟아지니까 3.1운동이 결국 실패를 하게 됐는데요. 운동이 전국으로 퍼지는 과정에서 맨 처음에는 비폭력 평화 시위만 하다가 때로는 막 경찰서를 습격하기도 하고 그렇게 됐고요. 처음에는 지식인과 학생이 하다가 이제 노동자, 농민까지 막 이렇게 번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탄압을 한 것이죠. 네. 3.1운동은 일시 꺾였습니다만 전혀 의의가 없을까요? 아니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이렇게 역량이 있어, 독립할 뜻이 있어 라는 걸 세계에 알렸고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우리가 독립해서 왕을 다시 모실까? 이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 왕 필요 없어. 공화제가 뿌리를 내려요. 민주적인 공화제를 우리는 해야 해 하는 생각들이 번졌죠.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같은 여러 임시정부가 생긴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이 일단 진압해 놓고 나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다스리면 안 되겠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무단 통치에서 무슨 통치로? 문화 통치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나니까 역사는 이렇게 발전되는 거구나. 대중의식이 높아졌어요. 옆에 그림 한번 보셔요. 이제 3.1운동을 겪고 난 여성들도 이제 세상이 바뀌었어. 나 옛날처럼 안 살래? 나도 공부할래?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죠. 그 다음에 3.1운동이 실패하고 나니까 우리가 왜 졌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일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독립운동 방안들이 나오고 독립운동이 더더욱 발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하나의 전환점, 분수령이 된 거죠. 자, 이제 대중운동을 좀 꼼꼼하게 좀 보겠습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아까 말씀드렸죠. 몇 어떤 영리한 개인이나 지식인이나 그쵸? 영웅들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일반 사람들이 역사를 움직여 가잖아요. 일제 때도 마찬가지예요. 몇몇 훌륭한 개인들이 아니라 이 대중들의 힘이 독립운동의 원천인 거죠. 먼저 노동운동을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자본주의가 조금씩 싹트면서 노동자가 생긴 거예요. 이 노동자가 생겼는데 일제강점기에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자본주의가 조금 더 퍼지면서 노동자 수가 늘어났겠죠. 이 노동자들은 맨 처음에는 부두나 항만의 이런 노동자들이었는데 이제 1930년은 일본이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막 군수 공장도 생기고 큰 공장을 만들잖아요. 이제 노동자들도 막 숫자가 늘어났어요. 그렇죠? 이 노동자들은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굉장히 힘든 일을 많이 했어요. 임금도 낮았고요. 그 다음에 산업재해도 많이 당했단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100원을 받는다.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70원, 50원 이렇게 받는 민족 차별도 당했죠. 또 여성들은 남성 노동자의 또 한 반절밖에 못 받는 아주 힘든 처지에서 일을 했어요.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우리도 단체를 만들자. 우리도 권익을 보장받아야겠다 해서 노동단체들을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그냥 일본은 그럼 가만히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놔뒀다가 전쟁이 나니까 마구 탄압을 하죠. 그래도 몰래 조직을 만들어서 일제에 맞선 겁니다. 여러 파업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파업은 이 사진에서 보듯이 원산 총파업입니다. 원산에서 원산 시민 3분의 1 노동자까지 포함해서 3분의 1이 참여를 해서 아주 몇 개월 동안 3, 4개월 동안 싸웠어요. 이 노동자 파업은 굉장히 유명한 파업입니다. 30년대가 되니까 이제 일제가 병참기지로 만들고 아까 노동자도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계적인 경제 공황도 왔잖아요. 이때 노동자들이 아주 격렬하게 싸웁니다. 임금을 왜 깎어? 내 임금 깎지 마. 바로 이제 이 그림은 평양 고무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막 파업하는 모습을 그때 만화에서 그린 거군요. 자, 노동운동이 끝났어요. 이제 무슨 운동을 볼 차례죠? 농민운동을 한번 볼까요? 농민들도 수없이 저항을 합니다. 농민들이 왜 저항을 했을까요? 모든 정책을
지주에게 유리하게 일본이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이 그림을 좀 봤습니다만 보세요. 이렇게 서로 지주와 소작인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늘 이렇게 지주만 감싸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일본의 조선 총독부가 그 자체가 큰 지주예요. 자기들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농장 같은 거 큰 땅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주로 정책을 했겠죠. 그다음에 조선인 사람 가운데서도 지주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 그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펴서 내 편으로 만들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은 전체 인구 가운데 70%, 80% 차지하는 농민들은 화가 나는 거예요. 농민들은 쌀을 이렇게 거뒀어요. 수확을 했는데 지주에게 땅을 빌렸으니까 내야 되죠. 50%, 많게는 70%를 내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옆에 그림에서 보듯이 온갖 소작료 말고도 온갖 세금을 지니까 농민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농민들은 요구를 하죠. 소작료를 좀 낮춰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소작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마구 이 사람한테 줬다 저 사람한테 줬다 해서 나를 힘들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농민들이 마구 소작쟁이를 일으킵니다. 이 소작쟁이를 일으킬 때 1930년 무렵이 되면 농민들이 그냥 소작료를 낮추세요 이런 것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막 센 것도 요구해요. 정치적인 요구죠. 토지를 농민에게 일본은 물러가라. 이런 사람들도 일으킵니다. 자, 이러한 농민의 저항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성들도 사회적 발언을 시작을 할 텐데요. 이 땅에서 여성들, 조선시대 여성들은 외국인의 기록에 따르면 어떤 남자의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의 권리가 아주 낮다. 이렇게 평가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남자는 귀중하고 여자는 조금 낮아. 이런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성들이 이제 점점 자각을 하고 남성들 가운데 일부에서도 여성들 그러면 안 돼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점령하고 난 뒤에 여성들도 우리 여성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우리도 돈을 모아서 독립 자금을 낼 거야. 이런 비밀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여성들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3.1운동 때도 여성 지식인들이 앞장선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3.1운동을 널리 퍼뜨리는데 그런 여성들이 이바지한 게 커요. 하지만 이 무렵까지도 여성 독자적인 욕구, 그러니까 양성평등을 해라, 여성의 인간선언 이런 것들은 조금 적었는데 3.1운동을 툭 거치고 나니까 3.1운동 때 어떻게 됐다 그랬죠? 대중의 의식이 막 깨어나잖아요. 아니야, 나는 여성으로서 나의 목소리를 내야 하겠어 하면서 이제 여성 단체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생깁니다. 이 여성 단체들을 가운데는 한쪽에서는 여성들도 배워야 해, 여성들을 계몽해야 해 이런 사람도 있었지만 다른 쪽에서는 주로 이제 사회주의 여성 쪽인데요. 아니야, 여성 해방을 해야 해. 여성이 해방되려면 이 사회가 해방이 돼야 돼. 이런 분들도 생긴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여성들을 계몽해야 해. 주로 이제 기독교 계통의 여성들이었거든요. 한쪽에서는 사회주의 여성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야, 이 사회를 개혁해야 해 하는 여성들이 힘을 합쳐서 단체를 만들어요. 근우회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바로 오른쪽 사진은 근우회 때 창립을 할 때 여성들이 쫙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이 근우회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우리 여성이 해방될 때 전 세계가 해방이 돼. 우리 여성 해방을 위해서는 우리 앞장설 거야. 근데 이런 생각을 퍼뜨려야 하잖아요. 이들은 강연회를 하고 연설회를 열고 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두루두루 퍼뜨려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 그럼 여성이 해방되려면 이 사회도 해방돼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사회가 해방되려고 하니까 우리 여성들도 노동운동을 지원해야 해. 우리 여성이 농민운동을 지원해야 해. 우리 여성이 또 학생운동을 지원해야 해. 그런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아까 설명을 거쳤는데 이 사진은 뭐죠? 그렇죠.
예, 3.1운동 때 여성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시위하는 그런 모습이군요. 네. 예, 대중운동 가운데 이번에는 학생운동을 다루겠습니다. 이 강의를 듣는 분들 가운데 자제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처지를 조금 이해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예. 자, 일제 식민지제 때 이제 학생들을 지금 다루려고 하는데요.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가 그렇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이 참으로 어려웠다고 그러는데요. 먼저 입학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학교를 가려는 사람은 많아졌는데 1920년부터 시작해서 학교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시험을 치러서 가요. 입학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건데 이때 일제 때 입학 시험을 초등학교에 입학 시험을 치른다니까 참 묘하죠. 예,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 하나 그리고 말 하나 놓고 나서 면접을 보는 거예요. 소의 말에다가 이렇게 뿔을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이 말 그림에서 틀린 게 뭘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너네 아빠 이름이 누구지?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 초등학교 입학 시험 때 부모들의 재산 상태가 상당히 중요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집 아이들을 먼저 뽑고, 왜냐하면 수업료를 낼 수 있는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들이 조금 피해를 본 사례들도 많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참 못됐죠. 이렇게 입학하기가 막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닐 때 뭐 학비가 비싼 거예요. 그래서 집이 가난한 사람들은 중간에 그만두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막 힘들게 학교를 마치고 나도 일본 사람들을 먼저 직장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도 어렵고.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아침에 막 조회를 하고 온갖 선생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막 체벌도 하고 막 학교 다니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수업이라도 제대로 잘 가르쳤느냐? 아니죠. 식민지 노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일본은 훌륭해, 조선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런 식의 교육인 거죠. 학생들이 짜증이 나는 거죠. 학생들이 그래서 학교를 제2의 감옥이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이 학생들이 그럼 학교가 끝나고 나면 어쩌겠어요. 나 이제 뭐 극장에 한번 가볼래? 담배 한 대 펴볼래? 그리고 그때 무렵에 막 일탈하는 학생들을 그때 불량 학생이라고 불렀어요. 불량 학생도 꽤 있은 거죠. 바로 이 그림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은 채로 술집에 가서 맥주, 삐루 그때 그랬는데 맥주를 먹고 있는 모습이군요. 그런 학생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공부 대신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사회는 어떻게 움직일까? 일본이 우리가 어떻게 지배했을까? 이 사회를 바꾸려면 어떻게 했을까? 특별하게 독서회 같은 걸 만들어서 다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학생들은 이제 학생들 시위운동에 나서기도 이러는 거죠. 그 학생들을 일제가 불온 학생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이 그림은 바로 불온 학생이죠. 그때 무렵에.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지금 사회운동에 나서는 학생들이 있은 겁니다. 자, 이제 학생들이 교실을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나온 학생들이 생겼는데요. 3.1운동 때 학생들이 큰 역할을 했다고 아까 3.1운동 때 말씀드렸죠. 3.1운동 때 학생들이 이렇게 전단을 나누어주고 각 지방에 가서 우리 시위합시다 이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기도 했거든요. 자, 근데 3.1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서 학교에서 수업을 하니까 수업이 마음에 안 들고 학교에서 못된 짓거리를 하는 학교도 있고 하니까 나 수업 안 해. 수업 거부. 저 선생님 수업 못 듣겠어. 수업 거부. 그리고 다 같이 우리 학교 가지 말자. 동맹휴학.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학생운동이 일어났던 학생운동이 1929년에 아주 크게 광주 지역에서 터져나는 게 있습니다. 그게 광주 학생운동인데요. 11월 달에 일어나거든요. 11월 달에 일어나는데 맨 처음에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기도 해요. 처음 계기는 이게 나주에서 광주까지 나주라는 지역에서 광주까지 통학열차에서 일본인 학생이 조선 여학생에게 이제 희롱을 한 거예요. 이것이 작은 계기가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일어난 것만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불온 학생이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주 지역에 불온 학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지? 그 사회 공부를 한 거예요. 국영수를 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얘기하면 그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통학열차에 있는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알았어. 이것을 어떻게 계기로 해서 큰 운동을 한번 벌려볼까? 해서 일어나는 게 광주 학생운동이에요. 바로 그 학생들, 비밀 독서회를 열었던 그 학생들 사진이 이렇게 보이죠? 참 똑똑하게 보이십니까? 예, 훌륭한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계기가 돼서 이제 광주 학생운동이 일어났는데 말이 광주 학생운동이지 사실은 전국적으로 막 퍼져가요. 11월 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를 넘겨서까지 뭐 학생 시위가 번지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교문을 박차고 나와서 길거리까지 막 나와서 식민교육을 철폐하라, 일제는 물러가라, 막 이렇게 운동을 벌인 게 광주 학생운동이에요. 이 지도에서 보시면 광주 학생운동, 이른바 광주 학생운동이 크게 일어난 것을 표시한 것이에요. 예. 자, 이 밖에도 가령 백정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백정이라는 사람들이 뭐하니 이렇게 소나 돼지를 잡는 도살업을 하거나 그런 고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 이런 사람들 굉장히 무시했거든요. 아주 천민이다. 상대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백정들이 형평사라는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동등해 라는 그런 백정들의 해방운동도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독립운동의 여러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3.1운동이 왜 일어났을까? 그 다음에 3.1운동이 일어난 모습들을 봤죠. 그리고 3.1운동의 의의를 봤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도 이 3.1운동을 잘 하시면 이 땅을 이해하는 데 참 편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대중운동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오늘 제가 일제를 많이 탓했는데요. 일본 사람이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도와준 일본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나쁜 것은 일본 사람이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가 나쁜 겁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즐거우셨나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친숙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때 이 사회가 어떻게 우리 생활이 이 사회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강의 들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